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해설의 품격 강사 또 해풍사입니다. 여기까지 한능검 키워드 저격 특강 8강 현대사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강의를 다 보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제 따라와주신 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내가 심화편을 본다면 1급, 기본편을 본다면 4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냐고 정말 빡셌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 여기 현대사까지 잘 따라오시면 한 47문제 되어서 48까지 맞출 수 있어요. 해풍사님 그 두세 문제는 어떻게 나요? 두세 문제는 9강 특수 주제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강에서는 제가 다룰 주제가 예를 들어서 토기, 뭐 분청사기라던가 뭐 청와대죄라던가 뭐 고려청자라던가 토기 유형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지역사, 여러분들이 제일 극혐하는 지역사랑 세시풍속 이런 특수 유형 다룰 거고, 추가적으로 최근 한능검 그러니까 역사 시험에서 좀 중요한 트렌드로 잡히고 있는 한능검에서 좋아하는 외국인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여성 인물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총 정리 드릴 예정이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대비하고 싶으면 9강까지 보시고 나 근데 1급 한 8지역까지 딱 맞고 싶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셔도 무리 없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 강의를 계속 급하게 찍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발생했는데 이거 계속 여러분들 지금 꼼꼼하게 봐주셔가지고 댓글 바로 주시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7강 내용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옳지 않은데 제가 오르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을 수했는데 3번이 아니라 2번인 거 수정해주시고, 제가 이것도 제가 잘못 적어놔가지고 창조파로 적어놨는데 창조파가 아니라 개조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로 오늘 올리자마자 댓글 주셨는데 댓글 올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도 하나 좀 추가드리면, 제가 이 인물까지 다뤘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제가 빼가지고 하나 더 다루면 이 강욱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남대문에서 사이스토 총독의 폭탄을 던지니까 이 남대문이 현재 그 서울역에 있는 거, 이거 서울역에 있는 남대문에서 그 폭탄을 투척하신 이 노인 인물이에요. 노인 위인이셔가지고 이 대한국민 노인 동맹단이라 해가지고 이 노인, 그러니까 좀 노인 인물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좀 독립운동 하신 분도 있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관계없이 그 독립운동 할 수 있으니까, 뭐 유관순 여자도 원래는 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인 중에서 위인, 그러니까 의사가 있었다. 강욱 의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인물은 심화편보다는 조금 더 기본편이 좀 더 출제율이 높은 인물이니까 따로 참고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 교재 지금 이런 식으로 출간됐었고, 여기서 팔고 지금 현재 사실상 52에 수록됐으니까 53에는 블로그라던가 유튜브를 참고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구독을 인증해주신 분들은 나중에 예상문제 PDF를 드릴 예정이고, 그 교재를 구매해주신 분들은 해당 회차에 나올만한 유형들로 최대한 그 압축해서 만든 모의고사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독을 지금 인증해주신 분들 많은데, 제가 보기 구독을 인증하고 지금 취소를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양심에 맡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구독 취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별표 수는 빈출도인데 이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놨고, 특히 별표와 3개인 유형은 출제율 90% 이상이고, 심화편이 좋아하는 유형 빨간색, 기본편이 좋아하는 유형 파란색, 둘 다 좋아하는 유형은 검은색 별이고, 심화편을 주로 출제하는 유형은 심화 표시를 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출제되지 않는 유형도 다룰 수 있는데 엔간한 유형 다 넣을 수 있게 최대한 압축해놨고요. 그리고 PDF, 이 PPT 자료는 추후 정규교재 활용할 예정이라 원본 제공은 불가능하고, 예상문제 내용 이렇고 관련 기출 활용할 거니까 이거 보기 싫으면 패스하시고, 근데 가서 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된 키워드는 무조건 다룰 거고, 빈출 키워드 빨간색, 심화판에서 더 출제율이 높은 키워드는 파란색,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복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현대사의 경우에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현대사의 경우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면, 현대사 파트에서 해풍은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현대사까지 볼 시간 없어요. 아니면 제가 상금만 따고 싶은데 현대사를 버릴까요? 버리진 마세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현대사에서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가 말한 이유만 공략해요. 심화편은 딱 3가지만 합시다. 박정희 정부, 민주화운동, 그리고 통일업적.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민주화운동, 그리고 통일업적. 그러니까 여거랑 여기까지 하고서 통일업적, 이 3가지만 답시다. 이것만 풀어도 3문제 먹거든요. 이거는 거의 필수로 나온 유형이라 이것만 공략하시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똑같이 박정희 정부 다루고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부 민주화운동은 그대로 가되, 통일업적 말고 6.25 전쟁 하세요. 6.25 전쟁. 최근에 기본편 6.25 전쟁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먹어도 3문제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이거라도 꼭 보세요. 진짜
이 박정희 정부 특히 매일 기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정부 못 외우겠다.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공략하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첫 번째 주제, 광복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역사인데, 이게 현대사 시작인데, 현대사 시작부터 순서가 되게 까탈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놓친 유형이거든요. 근데 해풍사님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기본편도 설마 이걸 알아야 되나요? 네, 기본편도 알아야 됩니다. 최근 경향에서는 심화편이랑 기본편 모두 다 이거 순서 문제를 내는 경향의 문제가 보이거든요. 아, 물론 기본편은 그냥 쉽게 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시기도 사실이 뭐예요? 그냥 1차 미소 공동회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순서상 문제 내는 회차도 있으니까 안 외우시면 못 풉니다. 그래서 빨간 줄로 친구 외웠는데 N강 사실 다 외우셔야 돼요. 기본편도 좀 어렵게 내요. 그래서 시작하면은 첫 번째, 일단 우리가 1945년 그 8월 15일날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만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여운형이라던가 안재홍 선생님을 대표로 해가지고 진짜 그 조선 건국 이제 우리나라 나를 만들기 위한 뭐 치안대도 조직하고 뭐 그런 기초적인 그 틀 같은 거 잡으려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그 심화편 이거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이 조선 건국 동맹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는 광복 직후에 만든 거고, 이 조선 건국 동맹은 1944년 그냥 일제감정기 시기에 만든 거니까 이거 시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만의 나라 만들려니까 당시에 미국이라던가 소련이 반대해가지고 미군정은 남한에 진입했고, 당시에 소련은 북한에 진입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결국 분단이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미국, 영국, 소련과 같은 당시 연합국을 대표로 한 국가들이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여가지고 3상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일본은 패전국이었거든요. 그 패전국의 그런 식민지에 대해서 원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그 식민지에 대한 그런 전후에 논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핵심적으로 나왔던 게 신탁 통치입니다. 그 신탁 통치라고 쉽게 말해가지고 임시로 통치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탁 통치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는 야, 내가 지금 36년 동안 지금 통치 받았었는데 안 돼! 반탁하는 거랑, 그래도 쟤네가 그래도 일본보다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우리가 지배하려는 아니고 좀 도와주기 위해서 임시로 그냥 우리가 아직까지 그 정상화 되기까지 좀 도와주려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그 찬탁의 대립이 있었던데, 그 와중에서 이 모스크바 3상회의 때 조금 더 그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 전후 처리랄지 조금 더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1차 미송 공동위원회를 어디서 열었냐, 서울 덕수궁 석조전인데, 이 서울 덕수궁 석조전은 극빈출 키워드예요.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 덕수궁 석조전 자체 단독위원 될 수 있고, 이거 관련되고 지역사 위원 될 수 있고, 정말 극빈출 키워드라 어떻게든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이 미국과 소련이 말이 더럽게 안 통해가지고 결렬되니까 당시에 이승만 대표로 지금 이렇게 미국 소련 말 듣다가 지금 우리 지금 정부 못 세우겠다.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그러니까 쟤네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자는 입장을 보이니까 안 돼 하면서 이 좌우합작 위원을 만들었었는데, 그 대표 인물이 여운형 선생님이랑 김규식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 인물들 모여가지고 빨리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하고 뭔가 조금 그런 당시에 그 민주주의 위한 그 의회 같은 것도 만들고 온갖 요사한 것들 얘기했었지만, 이때 여운형이 해화동에서 피살당해가지고 결국 무산됐어요. 그래서 여운형이 피살되면서 이게 무산되어 버렸고, 그래서 나중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서울이랑 평양에서 차례대로 열리긴 했었는데 이것도 실패해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께 대화가 더럽게 안 통한다 해가지고 당시에 유엔에 어떻게 할까요? 좀 문제를 이관하겠습니다. 문제를 이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는 이 유엔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유엔이 처음에는 남북한 통일 정부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 북한이 입국을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통하니까 안되겠다. 야, 니네만 통하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는 입장이 보이니까 당시에 김구 선생님이 안 돼 하면서 삼청만 동포에게 의구하면서 우리 절대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면 안 됩니다. 김구 선생님 호소하면서 결국 남북 협상을 시도했어요. 참고로 이때 제주 사상 사건 발생했는데 이건 두 번째 주제 다시 다룰게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라던가 김구 선생님,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규식 선생님이 그 남북 협상 참여해가지고 당시 남북 연석 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그런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런 논의 같은 걸 했었지만 결국 실패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인
1950 총선거를 시행한 뒤에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광복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사의 흐름을 암기하시는 건 필수예요. 근데 특히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모스크바 3상회의 좌우합작위원회 그리고 남북협상 관련된 사료를 낼 수 있으니까 이걸 추가적으로 아두는 게 좋고요. 특히 이 밀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서울 덕수고 석도조는 극빈출 키워드, 그래서 이 덕수고 석도조과 관련된 사실을 낼 수도 있고 지역사 유형을 낼 수 있고 시기형 문제를 낼 수 있고 진짜 키워드가 정말 나오다 보니까 이거 꼭 외우시고, 특히 짧은 시기 내에 다양한 역사 다루니까 연도는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연도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흐름은 아시지 않으면 문제 못 풉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냐, 일단 기본편 스타일에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냥 기본편을 조금 쉽게 낸다면 이런 식으로 광복부터 전국 수립 사이에 아까 말한 2초 비서 공동위원회 있어요. 그리고 아까 50종 선거 있어요. 남북협상 있어요. 근데 이 휴전협정의 경우 6.25 관련된 건데 이따 다룰 건데 아무튼간 이래서 틀린 거고. 자, 두 번째, 이거는 이런 식으로 든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한 게 이런 식으로 사료가 나온다고 건데, 자,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사료는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은 동안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한다.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본합작위원회, 합작위원회 이런 포인트 보고 이런 식으로 좌우합작위원회가 요구사항을 한 게 이게 바로 좌우합작 실현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공동위원회. 자, 공동위원회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의 4개국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 공동참작.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원래는 이 공동위원회라는 건 당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국이 참여하려는 건데 이 영국이랑 중국이 빠져버려가지고 미소만 참여하다 보니까 미소 공동위원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신탁통치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에 대한 논의를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는 이 전 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조선 인민의 각근 각체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되고 남조선 단독 선거 결국 인정한다.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남북한의 대표를 내세울 수 있는 정부를 세우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남북 협상의 맥락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료의 맥락을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다 순서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유형부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뒤에도 좀 쉬운데,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일단 제주 사람 사건인데 제주 사람 사건은 일단 1948년 발생했어요. 그래서 남북 협상보다는 조금 더 이전에 발생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남북 협상보다는 조금 더 이전에 발생했는데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발생한 게 핵심이고요. 자, 그리고 키워드로서 이런 것도 있는데 동백꽃이라는 키워드 있거든요. 이 동백꽃이라는 키워드가 겨울에 피기 시작해가지고 봄에 지는 꽃이어가지고 당시에 제주 삼 사건 때 희생된 주민들의 비유한다고. 그러니까 겨울에 펴가지고 봄에 지는 안타까운 상황. 그러니까 당시 이 주민들도 희생됐다. 그러니까 이제야 겨우 그런 뭔가 일제감정기 시기에 겨울에서 이제 봄이라는 광복이라는 봄이 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 벌써 희생된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백꽃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무장례 및 토벌대에 의해 가지고 당시 주민들이 희생됐다는 키워드 잘 나오고, 특히 이 주민들에 대한 그런 피해 유가족에다 보상 위해 가지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특별법 관련된 게 이따 나올 건데 5.18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이 나오면 5.18이랑 제주 3사건 관련된 걸 주목하면 좋아요. 참고로 이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3사건 관련된 건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특히 1948년이 인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헌국회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입니다. 해프선님 원래 국회의원 임기는 4년 아닌가요? 아, 맞아요. 근데 재헌국회는 유일하게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대 국회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승만 정부 시기랑 재헌국회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라는 거는 1948년부터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헌국회 때 간선제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선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선제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그러니까 투표로 선출한 건데 이 재헌국회 통해 가지고 이승만이
그 선출된 건 맞는데 이승만은 1948년부터 60년이고 재헌국회는 1948년 50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렸었는데 시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재헌국회는 50종 선거 최초의 보통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게 핵심이고 이 재헌국회 관련된 키워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농지개혁이랑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농지개혁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건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농사하는 사람, 경작을 하는 사람에게 토지가 있어야 된다. 농사하는 사람에게 토지가 있어야 된다는 기본이고, 그래서 이 남한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몰수해가지고 유상을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뺏어오고 돈을 받아서 분배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고, 기본적으로 농사를 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줘야 되니까 자작농의 증가 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당시에 토지한테 뺏어간 사람한테 집가증권이나 뭔가 이런 일종의 그런, 지금으로 치면 그 수표가 아니라 수표 맞겠다. 수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일종 그 증서 같은 거 발굴하는데 이게 솔직히 나중에 휴지조가 돼버려가지고 당시에 그 지주들 반발 많이 하긴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삼정보라는 게 일종 단위인데 3정보 이하로만 이게 토지를 몰수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참고로 북한은 5정보 이하인데 뭐 이런 거까지 낚시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인데, 이건 다른 말로 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인데요. 기본적으로 일제감정이 끝났으니까 친일파를 색출하고 처벌을 하기 위한 내용 나왔으면 무조건 반민특위입니다. 근데 이승만 정부가 당시에 좀 관리들을 등록하기 위해서 약간 좀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을 좀 등록하기 위해서 친일파들 되게 많이 좀 이렇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친일파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관리 임명하려다 보니까 활동기가 단축되고, 특히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간첩이 있다는 그런 혐의를 모여가지고 당시에 반민족 행위가 솔직히 사실상 그렇게 활동을 잘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좀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된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키워드 경우에는 귀속재산 처리법이라 있는데, 이건 일본인들 당시 소유했던 공장이라던가 주택 같은 원래 일본이 지금 떠나고 나서 그 남은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든지 아니면 그쪽은 그럼 회사 같은 데게 처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일본이 남기고 난 재산에 어떻게 처리할까 관련된 법이 있고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귀속재산 처리법은 재헌국회 키워드인데 이 신한공사는 미군정 시기에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시기 헷갈리시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만들었는데 이건 그냥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주사상권이랑 재헌국회 관련된 키워드 안겨주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재헌국회는 이승만 정부 시기랑 연결되는데 이 이승만 정부 시기의 하위 범위에 재헌국회가 있는 거지, 이승만 정부 시기가 훨씬 더 넓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표의 경우에 농지개혁이라던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또는 특별법 관련된 단독 유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헌국회 시기랑 이승만 정부 시기에 혼동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재헌국회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그 재헌국회 관련된 문제를 냈었는데 이승만 정부 시기 이따 다룰 건데, 이승만 정부 시기에 시행한 뭐 발췌개헌이라던가 아니면 4.4.5.1 개헌이라고, 이 발췌개헌이랑 4.4.5.1 개헌은 차례대로 이건 52년, 이건 54년인데 그럼 오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를 잘 나누셔야 되고, 특히 가끔 광복이랑 정부 수립 역사 유형의 시기, 역사적 사실이랑 연계해서 시기형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거는 1945년부터 1948년인데 이거 1950년이잖아. 그래서 조금 더 시기를 넓게 응용해서 낼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내냐,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이게 동백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이게 동백꽃. 그리고 여기에 이때 1948년 토벌 때, 그리고 이 시험 문제 나왔던 때가 2018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1948년 토벌 때 이런 동백꽃 보고서 제주 4.3인 거 유추할 수 있고요. 그 제주 사상과 관련된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이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 이게 뭔 원인이죠. 그래서 정답이 이거고요. 두 번째로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가 사실 옳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이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랑 부통령이 있었고요.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 선거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하면 기본적으로 간선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발췌개헌이랑 다 다룰 건데, 기본적으로 이따 그 발췌개헌이랑 이 내용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차이점 봐셔야 되냐,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 선거했다. 이거는 제가 이따 개헌 유형 다시 다룰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 나오면 일단 재헌국회인데, 재헌국회 관련된 거 그래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을 봐봐요. 국가보안법 만들어졌다. 맞아요. 농지개혁 있어요. 자, 귀속재산 처리법 있어요. 반민특위 있어요. 자, 그리고 경제개발 개념 5개년 계획 추진된 건 이건 이따 다룰 건데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관련된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다룰 유형은 6.25 전쟁인데, 솔직히 6.25 전쟁은 심화표를 좋아하는 유형 아닌데 최근에 기본표는 출제율이 되게 높았어요. 기본표는 지금 거의 촬영 기준으로 거의 4연속 가까이 출제할 정도로
6.25 전쟁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6.25 전쟁 관련해서 기본편은 이거 다 암기하세요. 기본편은 이것만 암기하셔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기본편의 경우에는 여기 좀 적어놓은 이 키워드 플러스로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추가로 넣어두는 게 기본편은 이 인천 상륙작전이랑 흥남철수랑 이 정전협정 이거 정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쟁은 1950년부터 1954년 발생했고 동독산장 남한이랑 북한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싸운 안타까운 전쟁이고 특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가족 그러니까 서로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그게 가족이 이렇게 남북 분열된 그 상황이 이어졌고 당시 학생들도 군인에 참여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특히 당시에 남한은 유엔군이 지원했던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소련이랑 중국이 지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대충 지도 그리면 처음엔 남한이 압도적으로 발렸어요. 그래서 이 낙동강 정선까지 한 달 정도 위기에 처했었는데 당시에 메가더 장군의 영향으로 메가더 장군이 이 인천 지역 통해 가지고 이게 허리를 딱 잘라버려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역전하자. 그래서 점점 역전을 해 가지고 이 압록강까지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 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다시 당시 중국이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중국이 당시 인민군을 오지게 끌어들여가지고 물량을 공세 때려다 보니까 당시에 이 흥남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철수도 했었고 145태가 서울 후퇴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졌다가 이겼다가 다시 졌다가 이겼다가 해서 다시 내려왔다가 이게 이제 슬슬 이제 왔다가 이제 네 번째부터 이제 와리가 쳐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부터 그냥 졌다가 이겼다가 하다가 1951년에 처음 휴전회담을 열긴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판문점이 아니라 개성에서 그 휴전회담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휴전회담이 2년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까 특히 그 중간에 이제 협정이 체결되려고 하니까 반공서로 그러니까 이승만이 거제도에 있는 그 반공 포로들을 석방해가지고 이 포로 관련된 문제에서도 이렇게 조금 원래 해결돼야 전쟁이 종식될 수 있었는데 이승만이 그때 당시에 이걸 통해가지고 전쟁을 계속 장기화되는 원인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1953년 7월 27일에 전정협정을 체결해가지고 당시에 그 판문점에서 결국 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전쟁이 종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은 게 일단 이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국, 북한, 중국만 참여해가지고 한국은 참여를 못했고 특히 포로 송환 문제로 체결이 지연되었고 군사분계전이랑 그 비무장지대를 설치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6.25 전쟁 당시에는 부산이 임시수도였는데 그래가지고 이 부산 임시수도였던 건 지역사 유형 키워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 유형의 경우에는 심화편 출제율이 낮고 그나마 출제해도 사료라던가 순서형 문제로만 나옵니다. 근데 기본편은 최근 6.25 전쟁 관련된 전반적 사실 유형의 출제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에티스 선언, 그러니까 극동 방위선은 전쟁 직전에 선포한 걸 여러분들 시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6.25 전쟁 관련된 사실이 뭐예요? 에티스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스 선언은 6.25 전쟁 직접 발표됐으니까 6.25 전쟁 때 에티스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6.25 전쟁 중에 발췌 개헌을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은 1950년부터 5.13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발췌를 발표했는데 특히 그래서 이 부산 임시수도는 지역사 유형 연기 가능한데 이 발췌에 관련된 건 이따가 이승만 정부 시기 유형 정도 다시 다룰게요. 왜냐 거기 설명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푸냐 기본편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 기본편은 이게 1950년에 일어난 전쟁 그리고 이산가족 이런 거 나오면 6.25 관련된 것은 인천 상륙작전 이게 진짜 급인출 키워드 나오다 보니까 일단 기억해 두시고 심화편은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일단 보면은 별로 안 어려워요. 봐봐요. 여기 인천 상륙작전 감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일단은 처음에 낙동강 가면서 발렸어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역전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 보면은 여기서는 한강철도 폭발했고 서울 시민들 피난기 막혀서 처음에는 이 낙동강 정선 하나 될 때 그러니까 이 한강을 통해서 피난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이승만 이게 한강철도 폭발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일단 한강철도 먼저 폭발시키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감했고 그리고 중공군 개입. 원래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성공할 뻔했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역전됐었고 그리고 처음에 개성에서 첫 1차 휴전회담이 열렸었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포로 송환 문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겹치다 보니까 2년 동안 지연돼가지고 결과적으로 195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맞으면서 최종적으로 조인했다. 그래가지고 순서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나가 달아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는데 6.25 전쟁은 최근에 잘 안 나와가지고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이승만 정부부터 장면 내각인데, 장면 내각이 이거는 다른 정부에 비해서는 출제율이 조금 낮아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키워드 먼저 잡아드리면, 일단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농지개혁 실행했고요. 그리고 문맹군미 완전자치 5개년 계획이라는 일종의 그런 교육 관련된 제도를 썼는데, 일단 광복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문맹부터 일단 해결하자. 그러니까 일단 처음 그 발판부터 가져간다 생각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이 정부 시기 발췌견을 썼는데, 당시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때 부산 정치파동이라 해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당시 이승만이 이제 연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1차 정도는 그러니까 중임할 수 있으니까 연임하고 싶은데, 조금 당시에는 간선제라면 내가 질 것 같단 말이야. 간선제랑 질 것 같아가지고 당시 헌병대를 도입해가지고, 이 헌병대 도입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납치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납치해가지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니네한테 빨리 개헌하라고 못을 박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맞아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당시에 국회의원들도, 근데 이런 식으로 개헌하면은 너무 권력이 뒷선대로 몰아주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승만 유리하니까 그래도 좀 견제를 해야 되거든.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당시에 국회의원들 힘을 강하게 위해 가지고 민의원 참의원이랑 양원제를 할 것은 규정했었는데, 이 양원제가 시행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헌법상 양원제 시행한다고 규정했었는데 실제로 시행 안 됐었다. 그냥 그거만 알아두시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했었고, 4.4.5.2 개헌이었었는데 당시에 중임제한 설폐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당시 위수령이라 해가지고 군인들이 만약에 내가 특정 지역에 복무하고 있으면 특정 지역 이상으로 이렇게 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위수령 해놨고, 자유당 조직이었어요. 이승만 정부 시기의 대표적 여당은 자유당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일종의 300산업이라는 그런 원조 관련된 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원조를 받았어요. 이게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한미 원조협정이랑 한미 상호방위 원조협정이랑 한미 상호방위 조약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내가 심화편에서 만점을 받고 싶으면 이 연도까지 암기해두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기를 헷갈릴 수 있는데 다 이승만 정부 키워드거든요. 근데 만약 문제 진짜 더럽게 내면은 이거 연도 갖다가도 문제 자를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만점까지 받고 싶다면 이건 외우시고, 아니시면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 시기 관련된 키워드로서 당시에 이승만 자유당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언론을 한 그런 경향신문에 대해서 언론을 차단한 경향신문 폐간 사건이 있었고, 국가보안법 파동. 그러니까 당시 자유당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렇게 공포한 사람들에게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한도 해가지고 조금 더 보안법을 강화시켰는데, 이게 약간 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그런 혐의를 받아가지고 당시에 되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었거든요. 그거 기억해두시고, 국회 프락시 사건 아까 말했듯이 반민특위를 좀 위축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간첩이 있다 뭐라는 거고, 부산 정치파동을 설명했고, 그래서 부산 정치파동 이후에 발췌 개헌 시행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진보 사건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이 조봉암이라는 진보 성향의 인물이 되게 입지가 좋았었는데, 이 진보당 사건을 계기로 당시 이 조봉암을 견제하기 위해 이 조봉암이 간첩이라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사형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면 내각 시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행한 거는 박정희 정부가, 이때는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만 했고 실질적으로 추진한 게 박정희 정부고요. 이때는 내각 책임제라 해가지고 대통령보다는 의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권력이 조금 더 높았었고, 이때는 윤보선 대통령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면이 권력을 먹었어요. 장면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권력이 있었고, 민의원 참여 양원제 시행했어요. 그래서 3차 개헌은 허정과도 정부 때 시행했었는데,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장면 내각 시기에 민의원 참여 양원제 시행했다고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에서 민의원 참여 양원제 나왔다 그러면 장면 내각입니다. 그리고 이때 4차 개헌도 있었는데 3.15 부정선거 관련된 처벌자를 규정하는 이 소급법을 시행했는데, 소급법은 이따 개헌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요소 솔직히 다 똑같아요.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식 역사 사실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딱 이제 안 다룰게요. 이거는 대통령 요소가 다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기출에서 만약에 양원제가 언급되면 실질적으로 장면 정부를 주목하는 게 좋고요. 재헌국회 시기에 연결해서 이승만 정부 시기엔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승만 정부 시기 60년까지이고 재헌국회는 50년까지인 거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보당 조봉화 사건, 조봉화 사건 나왔으니까 이거 이승만 관련된 키워드고요. 이승만 정부 시기 키워드니까 이 보안법 파동 관련된 게 정답이고요. 이런 식으로 민의원, 참의원, 국회에서 형성된 거는 장면 내각식인데, 이때는 의회의 권력이 강했으니까
내가 책임제랑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때 정부이다. 해풍선이 제가 공부 좀 꼼꼼히 봤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거는 그 김영삼 정부 시기도 해당된다는데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됐냐 아니면 전면에 실시했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낼 수는 있습니다. 자, 5번째 주제는 박정희 정부인데, 아니, 방금 해풍사님이 이 박정희 정부는 사실상 매번 출제된다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키워드를 많이 때려박으신 게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박정희 정부는 61년부터 79년까지 했다 보니까, 다른 정부에 비하면 일단 임기가 최소 2~3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 그래가지고 특히 더 60년대, 70년대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만큼 낼 게 많으니까 매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정부 키워드 이렇게 많아요. 키워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략 못하겠으면 그냥 박정희 정부 하나 똑바로 외우세요. 그냥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한 문제를 무조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로 그냥 딱 먹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못하겠어요. 빨간색 키워드를 외우시고 내가 완벽하게 대비하고 싶다. 그럼 파란색 키워드가 당겨서요. 요즘 박정희 정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그 기출도 공식급을 낸다. 한능검이 뭐 취지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출 키워드 다 가져왔거든요. 이거 다 외우시면 그러니까 틀린 문제 단 한 개도 없으니까 외우실 건 외우시고 버리실 건 버리세요. 저는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첫 번째 가정의뢰 준칙인데 이 가정의뢰 준칙이라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 가정에서 뭔가 이런 뭐 허례의식 그냥 뭔가 그 가정에서 뭐 허례의식 같은 거 그냥 지키지 말고 그냥 조금 프리하게 살아요. 좀 그냥 그런 거 주장한 거고 이 고교 평준화죠. 이 고교 평준화라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뺑뺑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그러니까 내 지역구에 있는 학교 그냥 뺑뺑이 돌려서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고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거 국민교육 당시에 국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헌장이래가지고 당시에 그 저녁 6시만 되면 그 태극기 앞에 서가지고 나는 그 국가 충성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방송 같은 거 하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긴급조치라 해가지고 당시에 그 국가에 그 반하는 행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것을 헌법에 규정했었는데 이게 박정희 정부 시 관련된 극빈출 키워드 정말 잘 나와서 긴급조치 외워두시고 남북조절위원회는 뭐냐면 당시에 그 7.4 남북 공동성명이 되고 최초의 그 남북 통일 관련된 걸 선언한 다음에 당시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각 남한에서는 그 통일 관련된 세부적인 그런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세부적인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운 기구 남북조절위원회고 그 이후에 그런 헌법 관련된 기구서, 그러니까 좀 통일 업무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명분상의 헌법 기관을 세운 게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 유신 헌법을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순서가 7.3 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 다음에 유신 헌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해두시고, 특히 이 시기에는 조금 그런 기본적인 좀 탄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미니스커트다가 장발 단속 같은 좀 그런 기본적인 생활의 탄압도 있었고 이 시기부터 비례대표제가 있었고 그런 서울과 그 지방,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런 경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도 주도했었고 이때부터 조금 그 중학교, 그 고등학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교육 관련된 거 쉽게 암기하고 싶으면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아직 그런 기초도 없어. 기초도 없으니까 문맹 특칙부터 하고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이제 중고등 한 중학교육, 중학 수준의 교육에 이런 관련된 거 했어요. 그래서 이때 중학교 이시 관련된 거 빡세가지고 중학교 시험 같은 거 없애버리는 제도를 없애버렸고 특히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이 직장인 건강보험제도라는 처음 보험제도를 만든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홍보시 장려운동이라 해가지고 좀 밀가루, 그러니까 좀 분식 같은 거 장려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때 실제로 라면이 되게 유행했었고 이때 삼성 기원했었고 이때 박정희 정부 시기의 여당은 민주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승만 시기의 여당은 자유당,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기의 여당은 민주공화당입니다. 그리고 경제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데 경제 키워드로는 경부고속국도 그리고 경제개발 시행인데 1차부터 3차까지 나와요. 그래서 경제개발이 나오면 사실상 박정희 정부의 확률이 제일 높은데 특히 이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이라 중공업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공업에서 중공업부터 3차, 4차인데 이 중공업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에서 포항제철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공업이 안 주고 포항제철, 중공식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런 경제개발 관련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관련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때는 1차 석유파동이랑 2차 석유파동도 있었고요. 100억 수출 달러 달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제 관련된 키워드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하나 뺐었는데 여기에 그것도 좋아요. 서독에 광부를 파견했어요. 서독의 광부를 파견한 것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놔두시고 외교 관련된 건 남북 적시자회담이라 해가지고 통일 관련된 건 처음으로 이렇게 업적을 조금 달성한 게 이때고요. 이때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경제도 특수로 노렸고 당시에 한일 기본 조약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김종필이랑 그 오이라가 회담해가지고 당시에 어떤 식이냐면 그 한국에 약간 좀 유상으로 차관해준 조건으로 무상이랑 유상 그 차관 좀 해준 걸로 조금 이런 식으로 한일 기본조약, 그러니까 좀
국교를 재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한 그 사과도 제대로 안 받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런 무효도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당시 이거 발생하기 전에 6.3 시기가 있어가지고 당시 아한일 기부조야 아직 우리 사과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뭐 가지고 국교 재개한다고 안 돼 하면서 6.3 시기가 발생했던 거 기억해 두시고 이런 키워드 있는데 6.23 평화통일선언 이거는 그냥 지금 공식 키워드니까 그냥 가볍게 먹었어요. 이거 그냥 이거는 그냥 박정희 정부식 유엔 동시 가이드 한번 추진해보고 이거 하진 않았는데 가이드 추진해보고 조금 더 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업무를 달성해보자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공시형 키워드 아니야. 이런 곳에 있다는 것만 가볍게 보시고 그 마지막으로 기초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이 7.4 남부 공동선명인데 이게 실제로 제일 높은 통일 키워드거든요. 뭐냐면 여기서는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통일 업무를 달성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남북조정위원회 만들고 그 이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유신헌법을 선포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약간 좀 개헌 관련된 게 많아가지고 당시에 유신헌법 발표 이후에 이 개헌 청원 100만이 서명 운동을 주도했었는데 이 인물이 관련된 게 장준하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광주 대전의 사건이라 가지고 당시에 서울 지역에 대한 그 개발이 높았다 보니까 당시 서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당시에 급속한 그런 도시 개발 이래가지고 집이 없다 보니까 당시 서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 경기도 광주, 그러니까 지금 그 전남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일을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때가 약간 좀 인권이랑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 그러니까 조금 제가 뭐 박정희 깔려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좀 인권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들이 한는검에 한해서는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가 좀 많기는 많아요. 물론 아직도 민주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좀 기출 키워드 하면서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민청학년 사건이랑 인민혁명당 재거의 사건도 있었는데 뭐냐면 이 민청학년이랑 그 대학생 단체가 약간 좀 당시 박정희 정부 시기에 대항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좀 시위 같은 거 했었는데 당시에 이 민청학년 일부 인물들이 이 인민혁명당이라는 그 지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국가의 그 뭔가 좀 국가에서 그러니까 좀 폭동 아니고 좀 그 반국가 혁명 같은 걸 도모한다 해가지고 당시에 이 인민혁명과 관련된 인물들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당시에 한 사법 한 재판한 지 26시간 만에 다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 아무메나리 해가지고 되게 그런 인권적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박정희 키워드고 당시에 노동 관련된 걸 개선 요구하면서 전태일도 분신했었고 이 한평 고구마 사건이라는 건데 이 한평 지역의 고구마를 당시에 그 농협이 사준다고 했었는데 안 사줘가지고 이 고구마 다 썩어버리고 헐값 할리는 문제 발생해가지고 관련된 이 농촌운동 관련된 키워드, 농촌 관련된 키워드, 농촌운동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용 알아두시고 이 YH 여공농성이라서 YH 그 무역의 여공농성들이 당시에 노동 관련된 그런 항쟁 같은 거 있었는데 당시에 이걸 정부에 탄압을 하니까 당시에 신민당에 그 도망가거든요. 그 여성 일부들이 그 신민당에 그 도망갔다 보니까 당시에 박정희가 그 김영삼을 그 견제하기 위해서 신민당 김영삼을 제명하니까 그래서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했었고 이때는 그 유신헌법에 반발하기 위해서 3.1 민주 군국 선언도 발표됐었고 이때 당시 아까 말한 한일 기본조약 그 체결 직전에 반발한 6.3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키워드가 좀 많았는데 두 구스 모두 박정희 정부는 다룰 수 있는 키워드가 제일 많기 때문에 꼼꼼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심화편의 경우 6, 70년대 역사 사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72년을 기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시기를 대체로 이 유신헌법을 기준으로 유신헌법 72년인데 이 유신헌법 이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뭐 어떤 게 있냐 뭐 유신헌법을 기준으로 뭐 베트남 전쟁 참여했었습니다. 아니면 뭐 경부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기가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67년대까지 암기할 문제 풀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72년 이전 이후로 나눠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 경제적 관련된 업적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경제도 관련된 업적 나왔다. 그럼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키워드의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내가 박정희 정부 안기하겠단 말이야. 그럼 헷갈리기 쉬우니까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금모으기 운동이랑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저호황은 전두환입니다. 내가 진짜 박정희 정부 안기하겠다면 이것만 오답 선지로 따로 암기해 보십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참고해 두시고 실제 이런 식으로 뭐 베트남 파병, 경부고속도로, 유신헌법, 수출 100억불 이런 식으로 사건 나온 박정희 정부인데 박정희 정부 관련된 키워드였어. 여기 새마을 운동 나왔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장발 그리고 미니스커트 제대로 단속했다 이런 식으로 단속이 심했던 것도 역시 박정희 정부인데 박정희 정부 이런 식으로 내면은 키워드가 새마을 운동 나왔다 이런 식으로 박정희 정부 낼 수 있고요. 또 심화표는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데 심화표는 이런 식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 선거하고
국회의원을 뽑아줄 수 있고 대통령 임기 6년이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거든요. 이건 이따가 제가 그 개헌위원 다룰 건데 이게 유신헌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72년인데 이 헌법 조항이 시행된 시기는 72년부터 79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 그러니까 72년 이후 역사 사실로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기를 잘 모르면 63시도 박정희 정부고 3.1민주 구호선언도 그 박정희 정부인데 이런 식으로 헌법 조항이 시기된 시기, 그러니까 72년,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부터 박정희 정부 빡셌었는데 박정희 정부에 비해서 전두환 정부 그 조금 쉬워요. 노태 정부라. 그래서 전두환 정부의 경우 일단 그 여당이 민주정의당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자유당의 경우에는 자유당은 이승만,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그리고 그 전두환 정부 시기 여당은 민주정의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일단 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도 개헌 1천만 서명 운동 당시 있고 김영삼이라던가 김대중 주도했었고, 그 전두환 정부 시기엔 조금 단거를 주기 위해 가지고 교복 자유라도 했었고, 해외여행도 조금 제한적으로 허용됐었고, 야간 통행 금지하는 것을 해제했어요. 그러니까 해제했었고, 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 프로야구 축구단처럼 3S 정책이라 해가지고 프로야구 축구단 근데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이라는 영화, 그리고 그러니까 모텔 같은 거 많이 세워진 게 또 3S, 그러니까 국민 우민의 정책이라 해가지고 3S 정책 관련된 것 중에서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 프로야구 축구단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전두환 정부다 기억해 두시고, 제가 뭐랬어요? 아까 그 이승만 정부 시절 시작이다 보니까 문맹 퇴치했었고, 박정희 정부 시절 중등교육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게 있고, 전두환 정부 시기에 조금 더 단계 올라가가지고 대학교 관련된 게 조금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조금 진짜 기초적인 거,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기에 중등고등학교, 전두환 정부 시기엔 대학교,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조금 문제 쉽게 풀 수 있고, 이 민주화 추진 협의라는 건 1984년에 당시에 그 김영삼이랑 김대중이 그 전두환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일종의 그런 제야 정치인들 단체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당시 삼청교육대라 가지고 말 안 듣는 애들 있으면 삼청교육대 잡아가지고 이게 좀 괴롭히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게 서울 올림픽 개최된 게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 개최된 게 결정된 시기는 전두환 정부고, 실제로 서울 올림픽 개최된 건 노태우 정부 시기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때 언론 기본부 통해 가지고 언론 통제했었고, 최초 중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추가하세요. 그러니까 좀 중학교 관련된 게 중학교 무시험 제도랑 이게 있는데, 최초의 중학교 의무 교육만 여러분들이 따라와주세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 최초의 중학교 의무 교육이 아니라 중학교 의무 교육을 전면 실시한 것은 김대중 정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땐 6.29 민주화선을 발표했었는데, 그러니까 6.29 민주화선을 발표한 건 전두환 정부인데, 그때 발표가 노태우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29 민주화선언을 발표한 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고, 이걸 바탕으로 9차 개헌,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한 거는 전두환 정부고, 그걸 바탕으로 뽑힌 게 노태우 정부라는 건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관련된 그 경제 키워드로는 좀 어려운데, 국민연금 제도랑 최저임금법 있고요. 그리고 3저 호황이라 해가지고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관련된 것도 전두환 정부 시기고, 이때는 통일 관련된 걸로써 민족화학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게 뭐 남북한에 투표해가지고 그러니까 헌법 같은 거 개정하다 이런 거 있었고, 최초의 이상가족 상봉이 사실상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관련된 건 이게 제일 잘 나오고, 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 서울 아시안 게임이 개최됐어요. 이거 이따 다시 다룰 건데, 서울 아시안 게임, 뭐 부산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 있거든요. 이거 일단 이거부터 먼저 놔두세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일단 북방 외교 수립이랑 국교 수립인데, 그 소련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헝가리 등이랑 그 수교를 맺었다면 일단 노태우 정부고요. 서울 올림픽 개최됐고, 3당 합당, 그러니까 당시에 그 민주정의당이랑 통일민주당이랑 그 신민주공화당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이 민주정의당보다 이 통일민주당이랑 신민주공화당 같은 야당이 더 커지는 여소야대 그런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민주정의당에서 여소야대면은 국회에서 분리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좀 이제 키우기 위해 가지고 당시 통일민주당이랑 신민주공화당이, 통일민주당이 김영삼 총재랑
이 신민주공화당의 그 김종필이랑 3당 합당을 1990년대 해가지고 당시 민주자유당을 창립했어. 민주자유당. 그러니까 민자당이라고 하는데 이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다. 이거만 기억했어. 그러니까 솔직히 제일 중요한 3당 합당만 기억하시면 돼. 솔직히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당, 이 민주자유당 만들었다는 거랑 3당 합당에 노태우 시켰다. 솔직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했는데 현재가 출제된 적 없어요.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솔직히 노태우 정부는 이 통일업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통일업적이 정말 잘 나오는데 저한테 해보면 딱 이거 마시면 됩니다.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노태우 정부는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좋아하는데 유엔 동시가의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국수 모두 대통령 업적 안기가 핵심이고 노태우 정부는 통일 업적을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서울 올림픽 3당 왔다 이런 거 주고서 그러니까 뭐 북방학이고 서울 올림픽 3당 왔다 이런 거 주고서 그때 업적이 뭐예요? 통일 업적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그냥 노태우 정부식 역사사실이 아니라 통일 업적 관련된 키워드 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50번의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시기랑 6.25 민주화선언이랑 9차 개헌 발표한 시기의 대통령이랑 실제로 서울올림픽 개최된 시기랑 9차 개헌 이후 당선된 대통령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떤 거 내면 여기서 그 키워드가 그 과외 금지, 그러니까 과외를 금지하는 키워드 있었고 특히 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 해가지고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당시에 전두환 정부도 이 12.12 사태를 통해가지고 집권하다 보니까 자신이 있지 약하니까 좀 자신들이 정식적으로 대통령 선출되기 위해서 잠시 임시로 힘을 쓰기 위해서 좀 만든 기구가 임시기구. 그래서 전두환 정부 관련된 임시기구로서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키워드로서 이 고교평준화제도 박정희 정부라 했었고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시작한 거 제가 김대중이라 했었고요. 자, 국민교육 선정 역시 박정희 정부고 자, 교복자유라 맞고요. 6.3 미군 정이었죠. 이런 식으로 교육제도 어렵게 되면 출제할 수 있고요. 자, 보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소련과 국교를 행사했고 그 유럽 국가들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그래서 중국과도 이런 식으로 북방외교 한 거는 노태우 정부고 솔직히 한는 거면 이런 식으로 사진 자료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솔직히 이건 여러분 대통령 한 번 봤으면 얼굴 갖다가 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진 자료 같은 것도 되게 주목해 두시면 만약에 문제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려. 그럼 이런 식으로 사진 자료 보서라도 문제를 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태우 뭐냐? 노태우 제가 통일해서 보냈어요. 노태우는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유엔 동시가의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인 1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대통령 어쩌면 했으니까 조금 쉬어간 타이밍으로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다룰 건데 솔직히 이 유형 출제율 90% 이상이에요. 만약 내가 시간이 없으면 이 유형 어차피 출제 한 8, 90%니까 이거 중심으로 외우고 이게 한 10%에서 2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으면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5.14 시험 봤단 말이야. 5.13 시험 봤는데 사회 구름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 시험으로는 이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지난 시험 보고서 시간이 없다. 다음 거 이 나머지 두 개 보세요. 그러면 한 문제 맞출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래가지고 일단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는 게 이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 시기 그리고 이 5.18년 6월 민주화運 때는 전두환이 권력을 먹었을 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는 발생 당시에는 최규하가 대통령이기는 했는데 당시에 사실상 얘는 이제 허수아비고 그때 전두환이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상태다 보니까 사실상 전두환이 실권자일 때 발생했고 이 세 개는 모두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생했다는 것을 따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하면은 먼저 4.19 혁명은 이 김주열 열사가 4월 11일 날에 그 죽은 열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열사가 죽은 걸 계기로 좀 이 4.19 혁명을 촉발했었는데 그 이전에부터 대구 228 민주화운동이라던가 마산 3.15라던가 38 민주화처럼 온갖 그 당시 그 자유당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 인물이 사망하면서 이게 펑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구 228의 경우에는 그 지역사 키워드 나왔으니까 따로 알아두시고 당시는 학생이라던가 그 당시 대학 교수들도 시위를 주도했었고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이기봉도 사퇴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걸 결과적으로 이승만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당시에 허정과도 내각도 그러니까 장면 내각이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장면 내각이 출범했다던가 아니면 허정
과도 정부의 수립했다. 그러니까 허정 과도 정부. 그러니까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키워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허정 과도 정부나 장면 내가 출범했다던가 이승만이 하야했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4.19 혁명이고, 자, 두 번째로 5.18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당시 정부, 그러니까 정부로 대표되는 이 정부군과 시민군이 제일 급빈출 키워 나와요. 그래서 계엄군, 시민군 나오면 무조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인데, 그래서 이거부터 외웠어요. 계엄군, 시민군 이거부터 외워도 이 문제 풉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광주 지역과 관련된 키워드인 이 금남로라던가 전남도청 이런 게 키워드 나올 수 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였었는데, 이 계엄령 철폐를 요구했다는 것이고 신군부에 저항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열사로서 윤상원 열사가 있었고, 당시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거든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그 참상을 외국에 보도한 독일인인 이 힌츠 페터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록물은 세계 기록유산 등재됐었는데, 당시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들과 당시 정부의 그런 제노사이드 해가지고 안타깝게 희생된 거에 대한 그런 현장에 대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현장의 그런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세 번째, 6월 민주항쟁의 경우에는 4.13 호원 조치를 해가지고 당시에는 직선제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 정말 강했어요. 근데 이 직선제 안 하고 난 헌법을 안 바꿀 거야, 나 법 안 바꿀 거고 직선제 안 했다가 당시에 발생한 그 6월 민주항쟁인데, 당시의 대표적인 열사가 박종철 열사랑 이한열 열사인데,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인 키워드 안겨두시면, 이 박종철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하신 열사고, 이 이한열 열사는 연세대 학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박종철이랑 이한열 열사가 나오면은 박종철은 이 남영동 대공분실 힌트를 줄 거고, 이한열은 이 연세대한 힌트를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우시면 못 풀어요. 그리고 6월 민주항쟁에 직선제 기원을 요구했고, 호원 철폐랑 독재 타도를 구호로 내세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 있고, 이 6.25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를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제, 그러니까 6.25 민주화 선언은 전두환 정부 시기에 발표했고, 이걸 바탕으로 노태우가 대통령 당선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되면은 이런 거 돼요. 6.3시, 아까 말했듯이 일본과 아직 화해를 안 했는데 굴욕적인 화해에 합의한 거 반대한다 가지고 이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이 6.3시를 개최한 것도 있고, 유신헌법, 그러니까 당시 교수라던가 제야정치인, 대표적으로 김대중 같은 인물, 김대중이라던가 아니면 종교 예부 대표 그때 함석호 선생님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모여가지고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3.1 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한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공농선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YH의 무역 회사의 여공들이 농성을 했었는데, 당시에 여공농서들이 신민당에 도망갔거든요. 신민당 도망갔는데, 당시에 박정희가 이 김영삼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침 잘 됐다, 그래서 니네 지금 여공농성 좀 도와주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 신민당 김영삼 제명하니까 당시에 이 부산과 마산 지역 중심으로 항쟁이 발생됐으니까, YH 여공농성 이후에 부마항쟁이 발생됐다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두 굽수 모두 민주화 운동 시기의 대통령, 원인, 특징, 열사, 영향력을 암기하시고, 4.19 혁명의 다른 운동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대구 2.28, 3.8 민주국어, 마산 3.15등 간에 그건 사전에 발생한 민주화 운동 많으니까 뭔가 이런 온갖 거 보이면 일단 4.19 혁명을 의심하는 게 좋고요. 박정희 정부 시기의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 사실 유형 연기하는,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어떤 사실이 있었어요? YH 여공 농선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고, 특히 연도를 암기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아까 말했듯이 60년대, 70년대 나눠서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YH 여공 농성 이후에 부마 민주항쟁 발생했으니까 순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 보면은 3.13 마사의거, 4.18 교수단, 제가 그래서 이런 뭔가 의거 같은 거 많이 보이면 뭐라 했어요? 제가 4.19 혁명이 되죠. 4.19 혁명이니까 허정 과도 내각, 제가 뭐라 했어요? 장면 내각 아니면 허정 과도 내각, 이거 나올 수 있다죠. 허정 과도, 제가 실수했네. 이거 허정 과도 정부가 아니라 내각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정 과도 내각 관련된 4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상 계엄령 선고 확대한 신군부 조치, 그리고 계엄군, 도청과 금남로, 그리고 독일 언론인 힌츠 페터, 그래가지고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나오고, 그래가지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했다는 이게 정답이고요. 이 문제의 경우 4월 13일날 개헌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실로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호헌 조치를 얘기해가지고 호헌 절패, 독재 타도 등을 언급한 6월 민주항쟁이니까 6월 민주항쟁은 제가 벌써 직선제 개헌 약속한 6.29 민주화선언을 이끌었다는 이게 정답이고, 만약 문제 좀 어렵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는 70년대 그런 전태일 그 분신 자살 이런 것도 있었고, YH 무역 노동은 제가 79, 79년이라 했고, 이런 식으로 시민당사 노동성을 벌였다고 했었죠. 그래서 YH 노동 노동성이랑 그 전태일 했으니까 일단 유신체제 노동운동, 유신은 72년부터니까 안 맞고, 노동 문제에 대한 대학생과 지식인들의 관심이 높였다. 맞아요. 당시에 분신 자살까지 해가지고 관심도 높인 건 팩트고요.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6월 민주항쟁 있고 6월 민주항쟁 87년이니까 시기 안 맞죠.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제가 뭐래서 84년이라 했죠. 그래서 역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1, 2차는 이승만 정부, 3, 4차는 장면 정부라고 적혔는데 내각, 그리고 5, 7차는 박정희 정부, 그리고 8, 9차는 전두환 정부니까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발췌 개헌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선제, 대다 직선제 개헌이었으니까, 원래 그 초대 개헌이 그 재헌헌법에서는 간선제였는데, 이때 당시에 직선제로 해야 좀 당선될 것 같아가지고 직선제 바꿨고, 명분상으로 양원제를 규정은 했었는데 시행은 안 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4.4.5.1 개헌. 4.4.5.1 개헌은 초대 대통령이 한해가지고 중임 제한을 철폐한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임이라는 것은 내가 대통령 한 번 했어, 그럼 딱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건데, 이 초대 대통령 한해가지고 중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가지고 영구 집권할 수 있게 만든 게 4.4.5.1 개헌 핵심이에요. 원래는 135표였었는데 원래 딱 136표가 돼야 가결되거든요. 딱 한 표가 모자랐는데 이 33을 갑자기 50 올려버리고 50을 그러니까 계속 뭐 반올림 해가지고 한 표를 강제로 말도 안 되게 높여버려가지고 가결식이 완전 말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4.4.5.1 개헌을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호헌동지회라는 것도 결성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3차 개헌의 경우에는 일단 간선제고요. 그 의회 중심의 내각 책임제고요. 양원제, 참의원 및 민의원이 중심인 정치 체제가 운영됐고, 4차 개헌은 소급 입법이라는 건데, 이 소급 입법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약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었으면 1월 1일부터 이제 이 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법이란 걸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딱 했으면 그 이후부터 적용돼야 하는데, 소급 입법이란 거는 내가 법을 이때 만들었으면 불구하고 그 이전에 있는 사건까지 영향을 준 거니까, 이 4차 개헌보다 이 4차 개헌이 훨씬 더 그 3.15 부정선거보다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의 사건,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사건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친다.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소급 입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급 헌법. 그래가지고 3.15 부동산과 관련된 인물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4차 개헌이고요. 5차 개헌 뭐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데 그냥 단원제에다가 그 개헌 관련돼서 국민 투표제 실시한다고 그냥 규정한 거고요. 그 6차 개헌은 박정희 시키한 건데, 박정희가 좀 권력을 더 먹고 싶어가지고 연인의 수를 3회로 확장시킨 게 핵심이고, 유신헌법의 경우에는 간선제고요. 국회의원은 3분의 2 이상 투표할 수 있고,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할 수 있고, 그 임기는 6년인데 그건 중임에 제한 안 뒀어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출마할 수 있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헌법기관을 만든 것도 핵심입니다. 그리고 8차 개헌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간선제랑 임기 7년 했는데 이때는 더 이상 중임을 할 수 없게 규정했었고,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그런 간선제 관련된 기구가 있었고, 마지막 직선제 개헌이 9차 개헌 때는 대통령 직선제 및 임기 5년이고 중임 불가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게 이 헌법의 개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헌 유형 관련된 사료를 여러분들 조금 더 꼼꼼히 보시고 싶다면 개헌 관련된 팀 영상 참고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역대 개헌의 역사를 보면은 일단 각 개헌 시기의 대통령이랑 개헌의 특징, 개헌 관련된 사료까지 심화편을 안겨셔야 되고, 기본편은 그냥 각 개헌이 시행된 시기의 대통령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개헌이 언제예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뭐 4.4.1 개헌 언제예요?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들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첫 번째,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제는 1, 3차 개헌 모두 언급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1차 개헌 뒷선제가 언급되고요. 3차 개헌은 간선제가 언급되는 포인트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신 게 재헌헌법, 간선제, 뒷선제가 헷갈렸는데 꼼수 알려드릴게요. 자, 재헌헌법 0이에요. 간선제요. 1차 개헌 직, 3차 간, 직, 간, 직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개헌 순서는 간직이에요. 간직을 발표하면은 그 개헌을 맞출 수 있는데, 그 짝수 세차의 개헌은 앞 개헌 방식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간이에요. 자, 1 간직이랬죠. 그 다음에는 2차도 똑같이 직이에요. 자, 간직이죠. 간 3차 간이에요. 자, 4차도 그럼 간이에요. 자, 5차 간직. 자, 간직. 5차는 또 직이에요. 그럼 6차도 직이에요. 자, 그럼 간직, 간. 그럼 7차는 또 그 간이에요. 그럼 8차도 간이에요. 자, 간직, 간. 그리고 9차는 또 직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짝수는 앞에 숫자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조금 더 간전제, 뒷선제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내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민용 3면 나오면 3차 개헌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에서 선거했다. 그게 그래서 직선제가 언급됐으니까 이걸로 봤을 때 1차 개헌이고요. 여기서는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55조 제1항의 단서의 제한 적용 안 나는데, 이게 뭐냐면 1차 중임인데, 그러니까 1차 중임의 제한을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4.4.5입 개헌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료를 파악해두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자, 첫 번째, 그 발췌 개헌은 제가 뭐랬어요? 발췌 개헌은 1952년 6.25 때 했다고. 두 번째로 4.4.5입 개헌은 이런 식으로 중임제가 철폐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3차 개헌, 제가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재헌 헌법이랑 이거 구별하기 있다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구별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런 식이고, 요거는 자,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댔죠. 그래서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게 재헌 헌법이고, 이런 식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게 발췌 개헌이니까 여러분들 차이점 잘 구별두시고, 이런 식으로 양원은 국민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주지만 대통령은 그 양원, 그러니까 참의원, 민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투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3차 개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포인트가 다른 건 헷갈릴 수 있는데, 양원이 언급되는 건 민의원, 그러니까 양원이 언급되는 이 민의원, 참의원은 3차 개헌 아니면 4차 개헌밖에 없는데, 4차 개헌은 잘 보세요. 3.15 부정선거 처벌됐죠. 그래서 관련이 없으니까 이 민의원, 참의원이 언급된 이게 3차 개헌이고요. 3차 개헌은 제가 의회 중심의 내각 책임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사료 포인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짚고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문제 또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재임은 3선다. 그래서 3선 개헌인 6차,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나왔고, 임기는 6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의 임기 순서는 4.6.7.5 이 순서를 따른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차부터 6차까지는 6차까지는 4년, 그리고 7차 때 6년, 8차 때 그러니까 16, 4년, 6차 때 7년, 8차 때 7년, 그리고 9차 때 5년. 이것도 순서 기억해두시면 좋고, 대통령 선거인단, 그리고 대통령 임기 7년 나오면 8차 개헌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에다가 임기 5년이고 중립할 수 없는 거 9차 개헌이니까 순서를 쭉 내려오면은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헌 관련된 거 찾아보시고,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이런 식으로 직선제 관련된 걸 냈는데, 자 봐봐요. 서울올림픽 시기 맞아요. 서울올림픽 때는 9차 개헌 이때니까 노태우 정부 시기여서 맞고요.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인데 직선제를 개헌한 거는 1952년이라 안 맞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에 그 남북 조절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해 가지고 유신 헌법이 언급되면서 이때부터 간선제다 보니까 이때는 직선제여서 맞고요. 부마 민주항쟁 때는 7차 개헌 적용될 시기니까 간선제여 가지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유신 헌법 직전, 그러니까 6차 개헌 시기여 가지고 정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번째 주제는 김영삼 노무현 정부 키워드로. 자, 김영삼 정부도 다르면, 김영삼 정부는 금융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가지고 집권 초기부터 공직자의 그런 금융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가지고 금융 실명제 실시했고, 이 대통령 때 수능제도 실시했었는데 현재까지 출제된 적 없어요. 그냥 참고해 두시고,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그 키워드로서 조선총독부를 철거했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명칭을 바꿨고, 전두환 노태우가 그 당시에 전두환 정부 시기에 약간 좀 그런 5.18 광주 민주화운동처럼 이렇게 조금 게임판 친 게 있다 보니까 그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했었고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삼 정부 시기에 노동운동 관련된 그 열망이 키워져가지고 전국 민주노동 종합총연맹, 그 다른 말로 민주노총이 김영삼 정부 시기에 처음 만들어졌고, 이때는 정권 말기에 IMF의 그 구제금융 요청할 정도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어요. 나름 이런 OECD 가입이라던가 WTO 가입이라던가 우루과이 라운드라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관세 같은 거 철폐하기 위해서 좀 다 국가 간의 그런 무역을 협의하는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무역 협의 회의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 경제적 외교 같은 거 많이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권 말기에 경제를 말아먹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런 식으로 금모으기 운동 통해가지고 외환위기에 급박걸렸었고, 그때 당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약간 재난지원금처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도 했었고, 그래서 이 구제금융 요청 때문에 금모으기 운동이랑 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 이거 진짜 극빈식 키워드 어떻게 외우시고, 당시에 그 노동자라던가 회사라던가 정치의 그 사람들끼리 서로 협의하면서 잘 살아보자 하기 위해 가서 노사정위원회도 만들었고, 이 정부 시기에 여성부를 만들었고, 그 국가 인권 관련된 거로 논의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만들었고,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했고, 그 최초는 전두환이고, 최초의 여야의 평화적 정권 교체,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고, 햇볕 정책이라 해가지고 당시 정주영의 소대 방북이 이루어졌고, 외교적인 거는 부산 아시아 게임 있었고, 2002 한일 월드컵 있었고, 이때 통일업적으로서 개성공단 설치를 합의했었고, 경의선 복구를 했었고, 금강산 해로 관광했었고, 6.15 남북 공동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었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을 만들었고,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로 개편했고요. 질병관리본부 만들었고,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제주 4.3이라던가 5.18 관련된 진상조사를 했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 해가지고 세종시에다가 이런 식으로 도시 개발을 노린 게 있었고요. 이 정부 시기에 KTX가 개통되었었고, 외교 키워드로는 개성공단 착공식이 있었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있었고, 한미 FTA 체결이 있었고, 그래서 발효는 이명박 정부예요.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14 남북 정상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하면은 두 구수 모두 대통령 업적 안기가 핵심이고,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한 시기의 정부랑 금모으기 운동을 시행한 정부를 구별하시고, 개성공단은 합의랑 착수, 그러니까 합의는 2000년이고 착수는 2002년이고 개성공단 착공식 2003년에 노무현 정부 시기다 보니까 절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제통화기금에 지원을 요청한 건 제가 김영삼 정부라고 했었고, 김영삼 정부 관련된 키워드로서 OECD 가입, 이게 정답이고, 남북 정상회담 최초 성사했고,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 그리고 국민기조 생활보장법 나온 거 김대중 정부고, 김대중 정부는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를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KTX 개통이랑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나온 거는 노무현 정부라고 했었고, 노무현 정부 관련된 키워드로서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신 게, 문제를 어렵게 하면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석유 파동은 제가 박정희 정부라 했고, 삼저호황은 전두환,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 요청한 거는 YS 김영삼이고, 칠레, 유럽연합, 미국 등과 자유협정을 체결을 완료한 거는 노무현 정부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이거 나라다가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충용으로 역대 정부 통일업적 관련된 걸 한 번만 보충드릴게요.
이거는 문제 못 푸셔도 되니까 그냥 제가 말하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서 이 7.4 남북 공동 성명은 박정희 정부 시기 키워드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 주목하냐. 자,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달견 나오면 7.4 남북 공동 성명이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 키워드로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것 이후에.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서거든요.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 이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랑 상대방의 무력을 침략하지 않는 불가침을 주장한 거. 그래서 노태우 정부 키워드로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게 정답이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서 자주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6.15 남북 공동선언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자주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충 읽으면은 이 자주만 보고서 이 자주죠 자주 이거만 보고서 자주 해결하니까 이거 실사남북 공동성명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온 이 연방제랑 이 연합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구별시켜 줬어요.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이 김대중 정부 시기 키워드니까 김대중 정부 키워드로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실시한 이게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실현한 것도 이게 해로는 그 김대중이고 육로는 노무현 정부의 시기 키워드가지고 따로 알아두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한다는 맥락이 나오면 14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료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거 노무현 정부 시기 14 남북 공동선언이니까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한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정부 역사도 좀 최근 기출에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다뤘는데 현 교육 과정상 교과서랑 역대 한능검 기출에 기반해서 만든 거니까 만약에 이게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댓글은 절대 부탁하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달리면 제가 삭제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나올 만한 키워드만 다른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첫 번째 이명박 정부는 일단 한미 FTA 발효랑 그 뭐 홍수 방지라던가 좀 그 국가의 하청 같은 거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4대강 사업 실현했고, G20, 그러니까 지금 세계 그 정상급이 할 수 있는 20개 국가가 모여서 회의하는 G20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는 그런 의의가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나왔어요. 이거랑 그 박근혜 정부의 인천아시안 경기대회가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서울아시아 게임은 1986년에 전두환 정부 시기고요. 그 부산아시아 게임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2년, 그리고 인천아시아 게임이 박근혜 정부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관련된 키워드로는 이외에도 이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그런 부서를 신설했고,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헌정 사상으로 최초로 탄핵당한 여성 대통령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나온 거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랑 4.27 판문점 선언 외에는 교과서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있다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급수 모두 그냥 이거 그냥 가볍게만 보시고 최소 박근혜 정부 키워드까지 암기해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다 선지로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유엔에 가입한 건 제가 모르겠어요.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하는 노태우랑 OECD 회원국인 김영삼도 있는데 이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는 이것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나와가지고 드디어 시험 범위가 확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시험 범위가 무조건 최소한의 이명박 정부부터 이제 최소한의 어떻게든 나온다고 기억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 2014년에 인천 아시아 게임이 나와가지고 박근혜 정부도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시험 범위가 박근혜 정부까지는 나왔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험 범위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출에 기반해서 나왔다는 거니까 제발 의심하지 마주세요. 전 기출에 나왔으니까 나왔다고 하는 거지 제 뇌피셜로 이게 나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출에 나왔으니까. 또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노무현 정부가 나왔으니까 노무현 관련된 키워드에서 정답은 4번인데 이게 오답 선지로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현 교육과정상 이걸 내더라도 이상할 건 없으니까 참고용을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추가적으로 그냥 가볍게만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딱 현대사 인물 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김구는 일단 경교장, 이 경교장 그 김구 개인적 사저,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거고 그리고 김구는 남북 형사를 추진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무국장, 경찰청장 지금의 그리고 주석을 담당했었고 백범이라는 호를 썼고 한인애국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김규식의 경우에는 남북협상에 참여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 그리고 민족혁명당, 이거는 1935년에 난징 지역에서 만든 그런 연합 성격의 그 정당이고, 신한청년당에 참여했었고, 우사가 호고요. 저합작위원회 여우영이랑 같이 설립 주도했고,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됐습니다. 자, 세 번째, 손진태는 그냥 가볍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진단학회 발기인이고 민족사랑 민족학 연구했고 조선 민족사 개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가볍게만 그냥 보고 넘기시고, 안재용 현재가 출제된 적 없는데 여유당전서 간행, 그러니까 정인보랑 더불어서 여유당전서 간행에 참여했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었고, 동대사에 참여했었고, 조선 상고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키워드가, 이거 솔직히 공시용 키워드긴 한데, 조선 상고사의 경우에는 신채호 선생님이고, 그 조선사 연구는 정인보 선생님이고, 조선 상고사 감은 안재영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공시형 키워드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거는 이 김규식, 여운형, 그 전태일, 그리고 김구, 이 장준하, 이 정도까지 외우시면 돼요. 엔간한 거는. 그래서 이 여운형 같은 경우 이 몽양이 호고요. 신한청년대 교섭에 참여했었고, 조선건국동맹 참여했었고, 조선건국동맹 만들고 이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담당했었고,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이었고, 좌화적위원회 조직에 참여했었고, 그리고 이외에도 이시영의 인물도 있는데, 이 인물 경약사 신흥 강습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 초대 법무소장이랑 국무위원 담당했었고, 신민의 설동도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은 이시영입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장준하는 개헌청원 100만이 서명 운동을 했었고, 사상계한 일간 그런 교양지를 만들었고, 학도병 강제 징집됐었는데 나중에 탈출해가지고 한국광복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 그 3명 이렇게 막 띡띡띡 서 있는 거 있는데, 그거 중 한 명이 장준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분신 자살했었고, 바보회라는 그 노동 조직을 만들었었고, 서울 평화시장에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김구 선생님이 나왔으니까, 김구 선생님은 남북협상 추진했으니까 4번이고, 민족혁명당 설립 참여했고 파리강화에 파견됐다. 그리고 임시정부 부주석이니까 김규식 선생님이어가지고, 김규식 선생님은 제가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했죠. 남북협상 관련된 거 정답 4번이고요. 이거 조선중앙일보 사장이고, 조선건국동맹 만들었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고, 해사동에 피살된 거는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고, 이원 선생님 관련된 거로서 정답은 자아와도 조직위원 이거인 4번이고, 그 서울 평화시장에서 평화시장에 활동했었고, 바보에 조직했고, 근로기준법 준수하면서 분신한 이 전태일 열사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심화편은 이런 식으로 사상계 창간 주도랑 개헌청원 100만이 서명운동 주도했고, 그래서 이거는 장준하 선생님이니까 정답은 2번이고, 조선 민족사 개론 만든 거는 손진태 선생님인데, 이 손진태 선생님의 경우 솔직히 사실상 일제감정기 시기 활동했지만, 이 조선 상고사함은 제가 안재홍 선생님이라 했으니까 정답은 5번으로 딱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사까지 오시느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시면 엔간한 문제 다 풀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9강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이렇게 따왔고, 마지막 9강 때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강의 정말 보시느냐 고생 많으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